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갈등 조정비서관 및 행정관 공개 채용 결과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브리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입니다. 대통령실은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 각 1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행정관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있으나 비서관급을 공개 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한 것은 최초입니다.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은 갈등 조정 경력과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에 기반해서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습니다. 접수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받았으며 서류 전형 결과는 9월 19일에 발표하였고 9월 25일 면접 전형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서관과 행정관 합격자는 면접 전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진우 공공갈등 조정비서관은 서울시 정책특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고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과 다양한 민간 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행정관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자체 현안, 국가적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은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부의 갈등 관리 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먼저 하시고 하시죠.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네네. 사실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경청통합수석실에서 네.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갈등 사례나 하시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제주 신공항 문제, 공항 갈등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발생될 거라고 우려되고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저쪽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뉴스원 한병찬 기자입니다. 네네. 오늘 공공갈등 조정비서관님 발표하셨는데 그 공석인 국민통합비서관은 네.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인지 여쭤봅니다. 예. 저희가 국민통합위원장님을 모셨고 지금 국민통합위원들을 인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민통합비서관도 발표할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님.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국민적 차원의 기대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에 대한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그 대구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도 이제 지역 갈등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의견이 나왔고 관심들이 많이 모아졌는데 10수조 이상 그 투여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지난 정권에 해결이 안 됐고 그걸 이 정권에다가 네.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대구 외에 다른 지역 우리 국민들의 또 이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 현안 갈등 해소에 있어서 나름대로 국가의 대응 원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제기가 됐을 텐데 그거 하나 네.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에서 여쭤봤던 사안인데 칼기 858기 수색 재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는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그 분쟁 지역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비공식 외교라든가 또 정부에 바라는 그 정보 사이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진척 사항이라든가 해소 방안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유가족들 포함해서 경청한 바가 있었고요. 안보 2차장제 협의를 좀 일부를 했었고 아마 그래서 현지의 일부 의견을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지가 어쨌든 여전히 분쟁 지역이고 해서 조금 그쪽이 어려움을 좀 호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사항은 저희 아마 민원 차원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고요. 또 지자체 현안들 챙기는 과정에서 대구 공항 문제도 같이 나왔고 또 광주 전남의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이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에 그러니까 정부 성격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정책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그걸 떠나서 어느 정부에 들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뭐 고준위 폐기장 문제 이런 거 아마 그런 거일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렵기 때문에 묵혀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또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부에 떠나서 해결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공갈등 비서관이 오고 나면 정리하는 작업을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건은 아마 일정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용 기자입니다. 그 브리핑에서 현장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갈등 관리 및 뭐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 현안 갈등이라든지 뭐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런 그 관계부처의 그 조정하는 실무자의 그 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급이 어디까지로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논의 자리가 좀 공개된 논의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는지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 공공갈등에 대한 총괄부처가 어쨌든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고요. 차관 주체로 조정협의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아마 실장급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일상적인 거고요. 저희가 조금은 민원하고 다부처 갈등들 또 혹은 부처 안에 있는 이제 갈등들, 또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매트릭스가 좀 짜지면 저희가 우선순위와 또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 또 지역 사회의 갈등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평가를 좀 해서 어쨌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공공갈등 해결하는 것을 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해야 되면 발표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어서 비서관이 오고 부처하고 협의를 끝내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으시네. 식사하러 안 가십니까? 예, 저 뉴시스 김경록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 아직 비서관님이 안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네. 지금 채용은 됐는데 출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신 건지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1일부터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네, 그 조금 전 브리핑에서 그 간단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총 몇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만장일치 받아서 하게 된 건지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서관을 모시는 과정에서는 20명의 후보자가 응시를 했고요. 행정관은 29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면접에 간 분은 5명 배수 안에서 이제 면접 심사를 하게 됐고요. 행정관은 29명 중에서 사실은 2명을 뽑으려고 해서 5명에서 10명의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1명만 뽑기로 면접위원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2명으로 해서 행정관은 29명이니까 아마 14.5대 1 정도, 그리고 비서관은 20대 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노무현 정부 때 아마 해외 언론 비서관을 그때 공개 모집한 바가 그때도 한 21명 정도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력직이고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막 몰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행정관 당초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명으로 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지만 한 번 더 부연. 아마 이제 그 서류 심사에서는 경험치 또 뭐 정량 평가니까 그렇게 해서 뽑았지만 실제로 면접을 했을 때 정말 적합한 인물의 최적의 인물을 하다가 심사숙고해서 1명으로 그분들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 3배수 이렇게 또 추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 1명으로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조금 너무 명확해서 솔직히 오히려 반가웠고 혹시 그래도 저희가 인사검증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면접위원들이 명확한 소신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